자, 월요일 저녁 7시면 항상 시작하는 선제국어와 함께하는 월요 라이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7시가 돼서 772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2025년도 라이브 방송 마지막 회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시즌 3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되지만 오늘은 어쨌든 이 마지막 날을 하고는 약간 좀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성탄절 맞이 라이브 때 약간의 방송 사고가 있어서 오늘 제가 푸짐한 선물을 쏜다고 했죠? 자,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무엇이냐? 물론 문제풀이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그 학습 계획 정보도 중요하지만 오늘은요. 첫 번째부터 끝에까지 계속해서 선물 폭탄이 쏟아집니다. 아니 저 이렇게 뭐 물질적인 사람들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선물도 있고요. 이후 이제 그 결승선 모의고사 출시 기념으로 진행된 다양한 이벤트들 소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12월 마지막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톤을 좀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수업도 수업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이 점수도 점수지만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합격의 의지, 합격의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프리파이널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풀 달리기죠. 그러니까 문풀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달리는 훈련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라. 자, 우리의 이 모토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날 저녁 7시가 이제 같이 문제를 푸는 시간도 좋지만은 저는 한 주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한 주를 다시 한번 계획하는 그런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주마다 월요일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항상 생각했는데 오늘은 12월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한 해의 마무리, 한 해의 시작. 요걸 좀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점검 시간 우리 한번 차분하게 잠깐만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25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한다면은 저는요 진짜 2025년이 어떤 해였냐? 너무 정신없는 해? 그러니까 너무 바빴던 해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다 서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오랜만 해가지고 우리 한 여름에 만났나 그랬거든요. 웬일이야. 2024년 12월에 만났대.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2025년 12월에. 근데 저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니까 이렇게 오래 또 못 만나지 몰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거 제가 2024년 12월에 만나서도 그 친구한테 똑같은 얘기했대. 1년 만에 만났는데 야 우리 얼마 전에 만났지 않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신없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한편은 되게 뿌듯한 게 제가 정신없이 산 만큼 또 여러분들의 성적이 쭉쭉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도 보람차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깜짝 퀴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히신 분께 버거 세트 3명께, 그렇죠? 3분께 오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중간중간에 깜짝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약간 진중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문풀인데 오늘은 또 연말이고 12월 마지막이니까 좀 즐겁게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3명 찍어주세요. 지나갔나요? 지나갔나요? 한 분, 두 분 됐나요? 두 분 됐습니다. 예자 박박기라라 코코넛 칩칩. 네, 예자 박박기라라 코코넛 칩칩. 자, 마지막 에리차 0601님. 오케이, 여기까지 3분입니다. 자, 4분이에요? 4분께 드려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5년 8월에 시작한 월요 라이브가 지금까지 총 19회가 진행이 됐고요. 195문제 무료 자료가 무료 강의와 함께 제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착순 3명이라고 했는데 한 분이 더 이렇게 넘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착순 4분께 버거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이름을 제대로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니까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설령 이 현장 라이브 때 선물을 못 받아도 좀 이따 카페에서 거의 100명 분께 이번에 그 결승선 모여서 또 이벤트를 한대요. 그러니까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 풀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또 시작을 준비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이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풀 수 있다. 요걸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죠?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찍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께서 힘차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정답률이 90%가 넘습니다. 이제 공무원 너무 잘하신 분들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겸손해야 돼, 사람이. 일단 의미 맞는 단어라고 했고요. 자, 호응이 나왔고요. 구조가 나왔고요. 병렬 관계 나왔죠. 그리고 어렵고 상투 중에 한자 표현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요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냈던 거 내지 마세요. 그런 순간 진짜 지엽적으로 가야 돼. 막 맞춤법 어렵게 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어차피 나올 만한 모든 요소는 우리가 다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문서는 무조건 1번 기분 좋게 맞고 시작을 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얘가 저죠. 다중문화시설의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가 긴급히 마련되었어? 관광부가 회의가 마련되었어? 이런 적이 어딨어? 관광부가 회의를 긴급히 마련하였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주스롱을 올바르게 써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올바르게 수정했고요.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것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들은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의 보고와 대책을 논의했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요거는 와가구지만 든지 뿐만 아니라 권하든지 및 그렇기 때문에 시설별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목적어서스로 and 목적어서스로. 자, 이렇게 병렬 구조를 맞춰야만 되겠죠? 세 번째, 자, 어려운 한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만전을 기한다. 만전이 여러분들 이건 뭐가 되겠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 완전하다. 그러기 위해서 기하다라는 건 뭐냐?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만전을 기하다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약간 문맥의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수정을 한 건데 요건 이제 저희가 수정을 한 게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그 자료집에 그대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래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한자들을 우리가 수정할 때는 맥락에 맞게 하면 돼요. 맥락에 맞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그쵸 괜찮은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렇게만 수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을 했죠. 자, 마지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지침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게재, 거이자이. 그러면 게재라는 뜻이 뭐야? 게시판 할 때 게재잖아. 들게 실을 제자. 한자를 모르더라도 들어서 실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관보에 게재하다.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끼어있다. 아니 공적인 일을 하는데 사적 감정에 게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바로 게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쵸 글 같은 걸 씻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대로 그냥 두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90%가 넘는데요. 사실은 그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출제자가 그냥 악으로 깡으로 문제를 어렵고 지엽적으로 내지 않는 한 공무서는 대부분 잘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이 평균 점수를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번과 3번 문제는 오늘 이제 논리 문제인데 약간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래서 2번 문제를 봅시다. 정답률이 지금 60%거든요. 그런데 정답률이 60%는 입력값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답률이 50%까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3번 문제는 그래도 잘 풀었어. 잘 풀었는데 그래도 70%의 정답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번 문제는요. 설명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께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논리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그쵸. 명제 논리든 수로 논리든 3단 논법이든 기호화를 하죠. 기호화를 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공식에 대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추론 공식, 추론식에 대입을 합니다. 19개의 추론 공식 중에서 한 저희가 12개 정도를 쓰게 되는데 19개 추론 공식 중에서 12개를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막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써서 기호화를 시킨 다음에 추론 공식에 넣어서 그쵸. 항상 참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 문제를 어렵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론식에 대입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냥 합리적인 타당한 결론 도출을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왜 오히려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를 못 푸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께서 이런 문제 유형을 많이 학습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제시문 형태, 그렇죠? 대화형을 비롯한 제시문 형태 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기호화부터 어렵게 이제 만들 거예요 문제를.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호화부터 어렵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호화된 어떤 그런 문장 명제를 어떤 추론 공식에 넣어야 되냐, 이거를 추론 공식에 적용하는데 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유형에서 난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같은 유형, 약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유형,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유형이 나와서 난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오늘 2번과 3번 문제는 약간 기존의 인역처가 내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낯설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떨어졌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회사에서는 사원들의 출장 상황을 파악해 다음 출장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부산, 전주, 대전 모두에 출장을 간 사원은 없었다. 그럼 이거를 많이 기호시에서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번 부산에도 가고, 그렇죠? 전주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이렇게 모두 세 군데 모두 출장을 간 직원은 없었다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야 부산도 가고 전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세 군데를 동시에 모두 간 출장을 간 사원은 없어. 이게 바로 1번이에요. 근데 2번은 뭐냐면은 대전에 출장을 가지 않은 사원들은 누구도 부산에 출장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그럼 이걸 한번 여러분들 드모르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드모르간으로 이거를 드모르간이 아니라 대우로 바꿔볼게요. 대우로 바꿔보게 되면 뭐가 되죠? 후권부정이니까 부산에 출장을 간 사람은 대전에 출장을 간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뭐냐면은 여기 있죠? 일부 사원들은 일부는 어떤 있죠? 수로논리에서 여러분들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전체가 아니면은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이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전체, 집합이나 아니면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체가 만약 1000명이야. 그중에서 한 명이든 999명이든 이 모든 게 다 특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전체라고 한다면 무조건 전칭. 그 다음에 만약에 공집합이라 한다면 이건 특징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부 사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원들이 누구야? 누군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전주에도 가고 대전에도 둘 다 출장을 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냥 한국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 첫 번째, 세 군데를 모두 출장 간 사람은 없어. 그치? 근데 두 번째는 부산에 가면 대전으로 가. 세 번째는 전주에도 가고 대전에도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 한번 우리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 부산에 출장을 가지 않은 사원이 있다. 존재한다. 걔가 몇 명이든 그런 건 상관없어. 존재한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논리에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참인 것을 전제로 써냅니다. 만약에 참인 걸 존재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발문에서 다음에 진술된 것은 모두 거짓이다. 이걸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모두 참일 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럼 1번, 2번, 3번 다 참이죠. 그럼 생각해봐. 1번도 참이고 2번도 참이고 3번도 참인데 3번은 뭐가 있냐면은 전주와 대전에 동시에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있고요. 1번은 부산, 전주, 대전에 모두 간 사람들은 없다라 돼 있어요. 그럼 봐봐.
얘가 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주에도 가고 대전에도 가고 간 사람들이 있다 간다면 이 경우에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경우에 그쵸 이러한 사람들 중에 뭐에 가지하는 사람이 있겠어? 반드시 부산에는 그쵸 가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1번 때문에. 이해되세요? 1번을 보세요. 여러분들 부산, 전주, 대전에 모두 간 사람 없는데 전주하고 대전을 동시에 간 사람들 있지. 그럼 당연히 어디 간 사람 없게 되는 거야? 부산에 가지한 사람들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렇게 간 사람을 우리가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사원의 이름이 만약에 M이야. 그럼 M은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는 안 간 거야? 당연히 부산에는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산과 전주 둘 다 출장을 간 사원은 없다. 이게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번 2번을 보세요. 2번은 뭐냐면은 부산에 가면은 무조건 대전에 가. 다시 한번 조건문이 뭔지 보도록 합시다. A면 B. 이게 뭐죠? 다시 한번 정권이 차면 후권은 무조건 차입니다. 정권은 후권을 함축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2번에 이 조건문을 생각해 보면 부산에 간 사람들은 무조건 대전에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M이라고 하는 그 직원이 부산에 갔다는 게 확인만 되면 얘는 무조건 대전에는 가는 거죠. 그런데 1번을 보게 되면은 그쵸 부산, 전주, 대전을 동시에 간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모두 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에 가면 얘는 무조건 대전에는 가니까 자 전주는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죠. 모두 갈 수는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과 전주 둘 다 출장 간 사람 없다는 당연히 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다시 한번 보면은 1번은 이제 한국으로 그냥 생각해봐. 부산, 전주, 대전을 그쵸 다 간 사원이 없어. 근데 부산에 가면 무조건 대전에 가지. 그럼 당연히 이 사원을 M이라고 한번 해보자. 누군지는 몰라. 근데 부산에 간 사원은 무조건 대전에 가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를 못 가는 거야? 전주에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니은에 부산과 전주 둘 다 출장한 사람은 없다. 당연히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대전에만 출장을 간 사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대전에만 출장한 사원이 있다. 걔를 만약에 그냥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걔는 대전에만 가는 거죠. 그럼 대전이고요. not 부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t 전주가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대전에만 가니까 부산에도 안 가고 전주에도 안 갔다. 근데 이 출원식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출원식에는 대전에 간 애가 있다. 이것만 알 수가 없는 거야. 혹은 부산에 가지 않거나 전주에 가지 않거나 대전에 가지 않거나 그러니까 대전에 간 애도 있고 대전에 안 간 애도 있다. 이것만 알 수가 있는 건데 대전에만 갔다라고 하는 거는 not 부산, not 전주를 참으로 확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부분을 가지고 항상 우리 대당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당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당에서 그쵸 특징이 있죠. 그렇죠. 특징이 있지. 어떤 부분적인 어떤 진술이 참이라고 해서 다른 특징이 참이라는 걸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여기 지금 100명 있어. 100명 중에서 3명이 착해. 근데 3명이 착하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나머지 10명이 착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없어? 없지. 3명이 착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머지 수명이 착하지 않다는 걸 갖다가 결론 낼 수 있어 없어? 없지. 특징을 가지고는 다른 특징에 대한 참과 거짓에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대당에서 소반대 관계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참인 건 몇 번? 오케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가 설명 들었더니 어때요? 그렇게 그쵸? 아 맞아요 여기 나왔네.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죠? 모르죠. 뭐 있을 수도 있어. 대전에 간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강사잖아요. 강사는 해야 될 일. 오늘 어떤 그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잡지사 신문사 그런 인터뷰 요청이 와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제 뭐였냐면은 강사로서의 뭐 역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강사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출제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사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가끔 그것 때문에 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강사는 출제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험 경향 뭐 손도 안다 이게 아니라 출제처가 딱 낸 문제를 1차적인 관점에선 철저하게 그거를 복귀해서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시험이 막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약간 그 시험을 선도한다는 느낌으로 뭐 새로운 어떤 트렌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막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학습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이 2년차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논리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2학기 현재까지 11개의 문제를 발표했는데
철저하게 11개 문제를 그냥 뽀샤버리는 연습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선제국어 논리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인혁처가 기존에 했던 11개 문제 너무 잘 잘 푸신 분들이 많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제가 쭉 봤더니 지금 뭐 이렇게 결승선 그러니까 출발선의 그 모의고사 정답률이나 여러분들 그 라이브 정답률을 봤더니 인혁처가 냈던 11개 틀 안에서 너무너무 잘 풀어. 이제 고수들은 상위권 20%는 뭐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이런 문제가 나면 어떨까, 저런 문제가 나오면 어떨까라는 걸 라이브 때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오히려 그러니까 논리식으로 이렇게 풀기보다도 천천히 생각을 하면 돼요. 세 군데를 모두 간 사람은 없구나. 근데 조건문이라는 것이 정권인 참여, 후권인 참이니까 얘를 선택하면은 얘를 선택해. 그럼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나오지가 않았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같이 연습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오잉오잉님께서 논리 너무 재밌어요. 논리만 풀고 싶어요 이러는데 그 논리의 또 맛이 그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논리는 이렇게 학습을 시킨 만큼 실력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틀리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오히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떨어질까 봐 되게 지금 약간 좀 걱정은 되는데요. 되게 놀라운 게 상위권 떨어지는 상위권 이미지를 다 맞았어요. 상위권들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논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열심히 쫓아오시면요 누구나 잘 풀 수 있다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아직 출간되지 않은 매일국어 시즌 4에 제가 수록을 할 문제입니다. 미리 문제 살짝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매일국어 시즌 4는 제가 지금 벌써 강의를 다 찍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촬영했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오늘 라이브 때 미리 선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직 인혁처가 내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에요. 갑이 참일 때 을이 참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인혁처가 아직 내지 않았던 건데 이건 어떻게 푸는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복합명제 진리값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 문제는 또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다음 안건은 12월에 정해진다가 참이다. 그럼 보세요. 이 안건은 12월에 정해진다가 참이라고 확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을은 뭐라고 하냐면은 다음 안건은 내년 11월에 정해지거나 12월에 정해진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은 내년 1월에 정해지거나 12월에 정해진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선언문이야 지금 을이 얘기하는 게. 근데 을이 얘기했던 게 선언문인데 이미 갑이 뭐라고 했냐. 다음 안건은 11월에 정해진다. 이게 참이라고 하는 걸 확정을 시켜놨어. 첫 번째. 그럼 이제 선언문은 뭐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참으로 확정되면 전체 선언문은 항상 참이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기억은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보죠. 소리가 창민에게 초콜릿을 주면 소리가 창민을 좋아한다는 거짓이다. 자, 이 문장을 보세요. 얘가 지금 뭐야? 조건문이죠? 그럼 이건 조건문은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조건문은 거짓이래요. 그럼 조건문이 거짓일 때는 뭐라 그랬죠? 얘가 정건이야, 얘가 후건이야. 그럼 조건문이 거짓인 경우는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죠. 그러면 소리가 창민에게 초콜릿을 줬어요. 그럼 초콜릿이라고 써볼게요. 초콜릿을 주면 소리가 창민을 좋아한다. 좋아함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전체 조건문이 거짓이 돼버리니까 정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이니까 얘가 참이라는 거죠. 그럼 소리가 창민에게 초콜릿을 주었다라는 정건 자체는 참이다. 2번도 맞습니다. 디귿 한번 해보죠. 수아는 수학학원, 국어학원에 모두 다닌다는 참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수학학원에도 다닌다. and 국어학원에 다닌다. 얘도 참이 되는 거죠. 근데 을이 뭐라고 하냐면은 수아는 수학학원, 과학학원, 국어학원에 모두 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언문이에요. 연언문은요. 아시겠지만 연언문 전체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언지가 참여해야 돼. 참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갑은 뭐라고 했냐면은 수학에 다닌다가 참이고 국어에 다닌다가 참인데 과학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죠.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지금 연언문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가 아니라 알 수가 없다. 참임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역 논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일 때 항상 참이 나와야 되는 거야. 반드시 참이야. 근데 디귿은 이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이 아니죠. 답은 그래서 몇 번? 기억관인 1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한번 잘 푸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답률이 2번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3번은 그래도 웬만큼 괜찮은데 2번과 3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인혁초가 현재 11문제를 냈는데 11문제 이외에 새로운 문제 유형을 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사실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주고 약간 좀 약간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도 가끔 내주곤 있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도 이제 인혁초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풀이를 좀 다양하게 낼지 좀 궁금해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인혁초가 뭐 거짓말하진 않겠죠? 분명히 논리가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그쵸, 학습 부담 밀리지 않는 쪽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어려워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설명드리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까지 한번 다양한 신유형을 연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드디어 이제 1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와, 벌써 다음 주네요. 신년에 저희가 결승선 봉투 모의고사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게 카페에서 하는 거죠, 소장님? 카페에서 다양한 그쵸 챌린지 그쵸 여러 가지 또 이벤트를 챌린지 기간 때 이벤트를 했는데요. 이거 뭐 읽어도 되나요? 완전 상품? 네이버 상품권 3만 원, 네이버 상품 1만 원, 버거 세트 스타벅스 400원. 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물질적이 되나 몰라 수업이. 근데 어쨌든 간에 완전 상품으로 100명께 자 저희가 선물을 쏘고요. 매주마다 맛있는 간식 기프트콘을 10명씩에게 뿌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naver.하여간 선제국어 카페 공지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벌써 출발선 끝난 다음에 결선이 시작이 되다니 저도 굉장히 지금 사실 두근두근 하고요. 사실 막판까지 되게 고생을 했던 게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그 문제 교체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하다 보면은 문제 좀 어려워 보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옛날 문제 막 뒤져가지고 새로 넣기도 하고 새롭게 막 제작을 급하게 또 넣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마지막에 난리가 납니다. 편집하신 분들이나 저희 선생님들이나 너무너무 수고를 해주시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신 만큼 좋은 문제를 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결승선 모의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요 약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국어를 이렇게 손 놓고 계셨던 분들도 꼭 풀어봐야 되는 그리고 단계별로 자기의 실력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인가요? 지금 댓글 이벤트 시작합니다. 손재구 월요 라이브에서 얻은 것을 딱 한 줄을 남겨주세요. 얻은 것을 한 줄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치킨 3개 좀 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남겨주시고요. 자, 소장님께서 좀 굴려주세요. 고미님 얻은 것은 자신감이다. 고미님. 와우. 네? 김봄봄님. 공곰님. 또 하나? 너무 빨리 올라와서 안 보이게 됩니다. 또 소장님께서 골라주세요. 네? 봄이님? 오케이. 아니, 자, 죄송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게 너무 이렇게 빨리 가고 수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 소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금 그 세 분이 누구셨죠? 봄이님, 공곰님, 또 한 분이? 네. 제가 처음에 고른 분이 누구죠? 네, 알아서 자, 그 부인의 그 정보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사실 이거 지금 이게 너무 빨리 올라와서 잘 못 읽었는데 빵 터졌던 게 자, 선제국어 어려 훈련 라이브에서 얻은 것 한 줄을 남겨주시라 했더니 한 분이 치킨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아마 치킨을 갖다가 이렇게 그저 당첨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치킨을 얻으셨군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킨과 함께 여러분들 그 실력과 자신감과 그 다음에 월요일마다 어쨌든 자신감을 좀 이렇게 체크하는 그쵸 그런 시간이기도 하니까 난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함께 달리고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서 출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4번 정답률이 워낙에 높습니다. 근데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죠 내용 일치를 바탕으로 한 출연이 되겠는데 일단 정석가를 3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죠. 3부분으로. 그래서 여기를 보면 첫 부분이 1년이고요. 그리고 둘째 부분이 본사에 해당이 되는데 동일한 형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서경별곡에도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뭐냐면은 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인가 이별을 하겠다. 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의 실현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정석가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구운 밤을 모래 절벽에 심어서 싹이 나면 님과 헤어지겠다. 옥으로 만들어 바위에 붙인 꽃이 활짝 피어나면 님과 헤어지겠다. 무쇠로 지은 옷이 다 헐거나 무쇠소가 철풀을 다 먹어치우면 님과 헤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정석과 여자는 절대 하고 싶지 않거나 허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나도 불가한 일을 하겠다라는 조건문의 형식을 취한 이중 부정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정석과의 화자는 조건부에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이게 충족되면 인과 이별하겠다고 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의지,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어렵지 않았을 문제였습니다. 단글에서 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본사에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대로 있죠. 반복되고 있다. 있습니다. 2번, 정석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다른 작품에서도 존재가 확인된다. 서경별곡에도 삽입되어 있다. 맞습니다. 정석가는 이중 부정 전략을 통해 인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맞죠? 네 번째, 정석가에서 임과 이별은 조건 부분에 해당되고 자, 구운 밤을 싹이 나는 것은 실행법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구운 밤을 모래밭에 심어서 싹이 나면 얘가 조건문의 정권이죠. 나는 인과 이별하겠어. 이런 거니까 그쵸, 후권과 정권, 정권과 후권, 조건과 실행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뽀로롱님 맞네요. 내 손에 장을 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이제 내 손에 장을 찐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네가 합격하면 내 손에 장을 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네가 합격할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손에 장 찢을 일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매우 기분 나쁜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뭐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은 나는 절대로 뭐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인과 헤어지겠다니까 절대로 인과 헤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자 키키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가 불합격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데 자기 손에 장을 지지 마시고요. 딴 사람 손에 장을 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2월 32일은 뭐예요? 12월 30일이 없으니까 12월 30일이 없으니까 32일이 되면은 뭐 하겠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연애할 때 예를 들어서 저 한강을 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한강물이 다 마르게 되면 너와 헤어질 거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렇죠? 한강물을 다 퍼버리고 싶을 때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죠? 당신과 헤어지겠다라는 역설적 그죠?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노래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는데 5번 문제는 정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5번 문제는 사실 이거는 시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거 풀 때 다들 잘 푸셨겠지만은 대비항으로 푸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중 미지칭. 근데 이거는 몰라서. 근데 부정칭. 이거는 두루두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항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대비항이겠네. 그러니까 미지칭과 부정칭의 항을 쫙 만들어 두시고요. 실제로 지문을 갖다 읽으실 때 각각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든 아니면 얘는 동그라미라고 얘는 세모를 하든 그것만 쫙쫙 표시해 두면 어려워지게 풀 수가 있겠죠. 자, 밖에 누가 왔어? 라고 해서 자, 여기 나왔죠. 밖에 온 사람의 신부이나 이름을 알고 싶어서 발화를 했다면 미지칭. 그럼 얘는 그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두루두루죠.
그래서 이건 이름을 알고 싶어. 이름을 알고 싶어서 하면 얘가 미지층이라 돼 있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왔는지 혹은 오지 않았는지, 그럼 왔는지 여부야, 왔는지 여부,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알고 싶어 발휘했다면 부정층이다. 또한 설명 의문문은 듣는 이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고 판정 의문문은 긍정이나 부정을 요구한다. 설명 의문 뭔지 아시죠? 설명 의문문은 이런 거죠. 너 왜 왔어?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설명하게 하는 거. 근데 판정 의문문은 너 왔어? 안 왔어? Yes, no. 그쵸? 요렇게 대답하게 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합니까? 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구가 미지층으로 쓰인 의문문은 설명이다. 얘는 갖다가 이름을 설명을 알고 싶은 거 설명해 줘야 되죠. 부정칭이라는 것은 얘는 뭐다? 여부니까 얘는 판정이다. yes, no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억양을 얘기하는데 문장 끝에 억양을 낮춰서 얘기하면은 미지층이다. 그러니까 낮춰야 돼. 근데 만약에 문장 끝에 억양을 올려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그죠, 부정칭이다. 근데 이거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뭐 푸실 때는 그냥 바로 풀면 되겠지만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그쵸? 여기 미지층과 부정체 둘을 쓸 수 있는데, 가령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니의 경우 무엇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에 그냥 요게 나와 있는 이 대비항을 가지고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얘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미지층이냐 부정체냐 이건 지역마다 다르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친구들 중에서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그 말투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니 밥 먹었어요? 경기 서울권 이렇게 올려요. 언니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니 밥 먹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를 좀 들으면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계속해서 말꼬리를 내린다 그랬더니 언제 내려요? 내가 왜 내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역별 특성 묻는 건 아니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죠? 문장 끝을 올려서 말하면 무엇은 부정칭이다. 여기 올리면 부정칭. 이번에 말하는 이가 든 얘기 음식의 종류를 물었다. 무엇을 먹었는가? 이름을 알고 싶다. 그럼 얘는 무엇은 부정칭이다. 아니죠. 무슨 말이야. 자, 음식의 종류는 이름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 음식의 이름을, 종류를 모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미지칭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알고 싶다. 즉 여부죠. 여부. 먹었어 안 먹었어? yes, no. 얘는 판정 의문문이다. 그럼 판정 의문문은 여부니까 부정칭이다. 맞습니다. 문장 끝에 여기에 내려갔다면 이 문장은 미지층이다. 내려갔다면 낮췄다면 미지층이고 얘는 설명 의문문이다. 내려갔다면 그죠 설명 의문이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도 잘 푸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5번까지 문제를 이제 여러 개 잘 푸셨는데 특히나 4번하고 5번. 그렇죠.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대비항을 갖다 딱 표시만 잘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얼마 썼는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6번 문제가 문제적 문제죠. 6번 문제가 지금 정답률이 56%뿐이 안 나왔는데 상위권 학생 오늘 왜 이렇게 잘해요? 오늘 상위권 학생들 다 100이 나왔어요. 이거 100점이 나왔어.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를 들으신 상위권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빛을 좀 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그쵸 잘 푸신 분들도 많이 좀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영감님 맞죠? 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시면은 됩니다. 언젠가 올라갑니다. 영감님이 부러워하신 게 아니라 희진님이 부러워하시고 영감님 히히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6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6번에서 지금 좀 오답률이 높은 게 이게 답이 그렇죠? 이게 1번인데 4번이 좀 오답률이 높아요. 근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온라인 동영상 광고는 텔레비전 광고에 비해 스토리를 구성하시고 뚜루뚜루하기 때문에 주목도 몰입감이 높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피해갈 수 있는 다른 광고와 달리 강제 노출이 가능한 온라인 동영상 광고는 소비자는 불편해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광고주 입장에선 매력적이다. 이용자가 보고 싶은 영상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동안 동영상과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강제 노출에 따른 광고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강제 노출에 따른 심리적 반발 수준이 광고 프로그램의 맥락 일치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즉 맥락이 좀 맞아. 그럼 반발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맥락이 안 맞아.
갑자기 반발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나는데 너무 뜬금포가 나와. 그러면 너무 이렇게 흐름을 좀 끊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맥락이 좀 일치되는 게 나오면 그래도 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영상 프로그램과 동영상 광고의 맥락을 일치시킨다면 상당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까지 열심히 맥락 일치성을 얘기한 이유가 뭐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만약에 맥락을 일치시키면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더욱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봐봐. 앞에 있는 첫 번째 단락이 상당한 광고 효과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맨 앞부분을 받고 있는 게 더욱 높은 광고 효과죠.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똑같은 글이잖아. 바로 뭐죠?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되십니까? 다시 한번 뭐 그리 어렵진 않은데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 지금 줄줄이 이렇게 나왔던 이유가 얘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므로 따라서 이처럼 다으면 항상 주제가 나오니까 영상 프로그램과 동영상 광고의 맥락을 일치시키면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어떻게 하면 더욱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전체를 요약해 보세요. 그럼 뭐야? 온라인 동영상 광고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글이 이렇게 길다고 하더라도 이 글은 전체가 광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중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주되게 다루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맥락을 일치시켜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치? 잘하셨어요. 김수진이. 광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맥락을 일치시켜라. 그러니까 얘를 가장 주되게 쓰고 있는데 이것과 해서 약간의 뒤에 더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두 번째 여기 나오죠. 물론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짧은 광고. 그리고 형식과 메시지를 한 사람에서 최적화하는 맞춤형 광고. 그 다음에 자율감각 쾌락반은 ASMR을 유도해 심장 안정감과 감각적 경험을 하는 광고를 창작. 여기 있죠? 안정감과 감각적인 것을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광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인지 동영상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난 광고. 이렇게 길어. 완성도가 높은 광고. 그리고 마지막 다소 황당하더라도 재미있는 B급 영상.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황당하더라도 재미있는 B급 그렇죠 영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야? 다 읽고 났더니 결과적으로 이 글은 광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맥락지성을 갖다 제일 중요한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다 대등하게 열거야. 맥락이 일치되면 광고 효과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굉장히 짧게 지금 병렬적으로 구성됐지만 짧은 광고, 맞춤형 광고, 안정감 주는 거, 완성도가 높은 거, 황당한데 재미있는 B급 영상 이렇게 좀 열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답이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전체 글을 포괄적으로 한번 장악을 해보세요. 광고 효과를 높이는 방법. 됐죠? 그런 다음에 1번이 제일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그러니까 1번 제일 길게 썼지만 따따따따 병렬이 되고 있죠. 그럼 한번 해보죠. 1번 좀비들이 춤을 추는 20초 분량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가 매우 높았다. 효과가 높았다. 자, 광고 효과가 매우 높았다는 것이죠. 근데 광고 효과가 높았다는 게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것들과 일치가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거야. 좀비들이 춤을 추는 온라인 동영상 광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그래도 상체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가 되겠어요?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B급 영상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상식적인 추론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죠?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B급 영상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뭐야?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B급 영상은 광고 효과가 높았다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강화겠어요? 약화겠어요? 당연히 시작 강화가 되는 것이지요. 강화된다 맞잖아.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재미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야. 나는 좀비는 무조건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좀비가 왜 춤을 춰? 웃기잖아. 좀비는 원래 사람 뜯어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 맞고 막 죽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좀비들이 춤을 추고 웃기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웃기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는 동영상 콘텐츠에 돼지고기 광고를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가 가구 광고를 중간에 삽입한 경우보다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음식을 먹는 동영상 콘텐츠에 돼지고기 광고, 음식을 먹고 있죠. 근데 돼지고기 광고를 삽입하는 경우가
자, 항상 비교나 대비항이 선택지에 나오는 괄호치라 그랬어요. 가구 광고를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보다 가로치어 보세요. 긍정적 태도를 이끌어냈다. 광고가 높았다는 것이죠. 음식이니까 음식기를 올리는 거지. 갑자기 음식 먹을 때 가구가 왜 나오니? 그럼 이 글의 문제는 일치가 되죠. 강화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얘기했던 그쵸 맥락 일치에 대한 거죠. 맥락 일치 강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는 잘했을 거야. 근데 디귿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고 프로그램의 맥락 일치성과 광고의 길이가 연관성이 없다면 이 글의 문제는 약화된다. 네? 자, 다시 한번 이 글에서 맥락 일치성이 있으면 광고가 높다. 근데 짧은 광고는 광고가 높다. 얘는 사실은 주된 어떤 서술의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1번이지만 대등하게 좀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걸 어디를 보더라도 맥락 일치성과 광고의 길이를 연관해서 광고 효과를 평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 그럼 안 나와 있으면 이걸 뭐가 돼요? 할 수 없다. 무관이 되는 거지. 중립이지. 그렇기 때문에 약하든 아니든 얘는 틀리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 안 나와 있잖아. 여기를 보게 되면 얘와 얘의 관계가 있어 없어. 그럼 얘와 얘의 관계, 얘와 얘의 관계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연관이 있든 연관이 없든가. 그러니까 저기 뭐냐? 요거는 광고일에 연관이 없다. 뭐 있다. 이게 약화 강화가 아니라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쵸. 병렬적으로 연결된 건 일종의 독립변수들로 나타나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게 되려면은 중간에 얘가 독립변수가 아니라 얘랑 얘가 뭐 연관되었을 때 뭐 더욱더 뭐 광고 효과가 높아진다고 하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돼. 꼭 인과관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상관관계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상관관계가 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무관으로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6번 1번인데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정답들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무관이 들어가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쵸?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시문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저기 뭐냐 그 함부로 출연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승선 봉투 모의고사 온오프 특강 라이브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라이브가 여러분들 1월 5일 월요일 날 2시부터 이제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이때 여러분들께 2회차의 문제를 제공을 해요. 저희가 저번에 출발선에서도 마찬가지로 2회차 문제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강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결승선 봉투 모의고사 2회차 문제를 제공하고 현장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선 모의고사는 라이브와 함께 첫 번째 주는 특강도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어쨌든 많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수강생 분들한테는 제가 새해맞이 떡을 좀 준비를 했어요. 떡과 커피를 좀 준비했으니까 그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격의 해를 맞이하는 기분으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1월 5일 결승선이 2026년도 첫 번째 수업이에요. 첫 번째 수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또 현장 수강생들끼리 저희 따뜻한 분위기로 강의를 하고 온라인 수험생분들은 떡은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카페 이벤트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푸짐한 선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1일독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일 1독도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게 좀 있어요? 아, 1일독은 무난하게 그래도 잘 풀었네. 어머나, 이 문제 잘 풀었네. 이 오류 문제도 되게 잘 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 내가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낼 거야. 좀 이따가. 그래서 그거를 맞추신 분들께 똑같이 통닭을 쏘도록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수험생 여러분들 통당 얘기만 나면 힘이 난다 그러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힘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나이 맞추기? 뭐 나이는 뭐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한두 살 차이가 되게 크게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쵸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직자 되셔가지고 공무원 되셔가지고 한참 후에 이제 저 만나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뭐 야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차이 안 납니다. 저 나중에 은퇴하고 여러분들 나이 드셔가지고 저희 산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등산하다 만날 때 어떻게 알아, 그치? 반갑게 서로 인사하도록 해요. 선생님은 등산도 하세요? 아니요.
제 친구들이 요즘 등산에 빠져가지고 뭐 등산 모임하고 뭐 난리가 나고요. 저희 친구들끼리 하는 등산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들어가서 회비만 내주고 있습니다. 모임 잘 되라는 의미로 회비만 내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세요? 공룡 능선 아세요? 공룡 능선? 하여간 뭐 이런 데가 있대요. 근데 그 공룡 능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4시간을 거의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그다음부터 능선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래.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여기를 완주를 했어요. 1박 2일 해가지고 완주를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걔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기 잠깐 만났거든요. 잠깐 수리생에 나왔어요? 수리생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공룡 능선이 있대. 근데 이 능선을 갖다가 이렇게 산자를 이렇게 타기 위해서는 4시간을 올라간다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탄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그 몇 년 안에 꼭 같이 한번 거기를 가보자. 진짜 멋진 경험을 했다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조용히 하하하 웃으면서 이제 딴 자리로 갔죠. 아니 산은 바라보는 거지 왜 올라? 산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 가서 이렇게 밟으면 산도 아파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밟으면 안 돼. 여러분들 산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얘기 안 했나?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그랬던 게 등산을 왜 안 해? 산이 왜 오르냐면은 뭐죠? 그게 소절 뭐죠?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라는 말이 있었나? 뭐 있었잖아요. 되게 유명한 게 산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오른다. 이런 말을 누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멋지긴 했는데 저는 약간 그 말을 듣고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왜 오르지? 그냥 산이 있는 곳이 뭐 이랬던 생각이 들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딴지 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저는 그 저기 얼리보드 그거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얼리보드? 아침에 얼리보드 아시죠?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난 새가 그 모이를 뭐죠? 소장님 그게 뭐죠? 얼리보드가 뭐죠? 일찍 일어난 맞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 요런 그 격언이 있잖아요. 그죠? 얼리보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걸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 들었어요. 아니, 일찍 일어나면은 힘들게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 자기가 잡아야 되잖아. 근데 늦게 일어나면은 그쵸? 늦게 일어나게 되면은 뒤늦게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던져주는 공원에서 있는 그런 과자도 먹고 일을 안 하고도 먹을 수 있지 않냐. 하여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일찍 일어나니까 맨날 자기가 힘들게 벌레나 먹고 맨날 벌레 잡아서 힘들게 이제 먹는 거지. 만약에 늦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던져주는 거 먹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냐.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랬던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운동하는 이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공룡 능선은 아니지만 문제 하여간 능선을 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왜 계속 먹냐 하면은 이거를 저희 조교분이 이걸 많이 사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행사였대. 뭐 2개 사면 이렇게 뭐 하고 해가지고 제 연구실에 지금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먹은 거지. 이게 헛개나무 차에서 뭐 이렇게 광고 이렇게 주시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있기 때문에 지금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고 아니에요. PPL. 제가 그냥 아닙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먹은 것 뿐이에요. PPL인 줄 알았어요? 어머나 웬일이야. 손재구 라이브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 숙취해독제라고는 하는데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맛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먹고 있고 아무래도 목이 아프다 보니까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우리 1일 자, 공룡 능선을 넘는 기분으로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1998년 미국의 대표 담배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충격적인 기밀 문서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의 담배 회사들 대표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직간접적인 해악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과학자들 또한 1950년대부터 자 암과 관련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이따 잘 문제를 풀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미국의 대표 담배 회사들이 1998년이죠. 이때 기밀 문서가 발표가 됐는데 담배 해악을 몇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대. 이게 몇십 년이 특정된 게 아니죠. 그리고 과학자들 또한 1950년대부터 알고 있었대. 그러니까
여기 먼저 1번 문제부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담배 회사들은 대표 담배 회사들은 과학자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를 확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50년대부터 확신하고 있었고 98년보다 몇십 년 전부터니까 50년보다 전일 수도 있고 50년대일 수도 있고 50년대보다 후대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일반 선택지는 알 수가 없다. 그죠? 잘 푸셨습니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밀 문서에 따르면 담배 회사들은 담배에 대한 공격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초과학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죠? 담배와 암사에는 연관이 없어. 이런 어떤 연구에 막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담배 업계는 담배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논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데 그 과학적 논쟁은 뭐냐면은 야 담배가 유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 즉 입증되지 않았어. 라고 그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논쟁을 붙여버린 거죠. 그리고는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논쟁의 양쪽 유해해, 무해해 양쪽의 입장을 모두 소개할 의무가 있다 설득했다. 마치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동등한 주장들이 있는 양 그 대중을 오도한 것이다. 오도 뜻이 뭐예요? 오도 뜻 그렇죠. 잘못된 길로 이끈다. 호도라는 말도 아시죠?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 이게 뭐야?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 뜻이 뭐지?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 그치. 진실을 갖다가 은폐하지 마라, 감추지 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도 같은 경우는 자 호도랑은 좀 다른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호도란 말은요 이게 풀호자와 진흙 도자예요. 그래서 풀 바르고 진흙을 덮는 것처럼 흐지부지하게 감춰버리는 것을 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잘못된 길로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 잘못된 길로 이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 오레스케스와 에릭 콘리에는 담배 회사들의 이러한 전략을 담배 전략이라고 지칭했다. 즉 논쟁이 없는데 마치 과학적 논쟁이 있는 양 오도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담배 회사의 편에 서서 이때 그들은 자 담배 회사의 편에 서서 과학적 사실을 제공해준 과학자들을 추적했다. 그럼 그들은 바로 요 두 사람이 되겠죠. 자 그들은 과학자 단체의 높은 지위를 역임하고 권위를 가진 명망 높은 과학자들이었다. 그럼 이때 그들이라고 하는 건 바로 담배 회사의 편에 선 과학자들을 얘기했죠. 가령 담배 회사들을 영입한 대표적인 과학자 프레드릭 사이츠는 아주 원자폭탄 개발에 기여한 전설적인 물리학자였다. 담배 회사들의 유리한 증언과 주장을 제공한 이들이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사실은 담배와 관련된 연구에서 독창적 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언론은 이들 바로 뭐냐면 담배 회사 편에 서 있는 과학자들의 권위만 믿고 쉽게 지만을 내줬고 그 대중은 그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과학적 논란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말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쵸. 여기서 얘기했던 담배 전략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과자 과학자들과 담배 회사들의 영합 전략, 즉 담배 전략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본 다른 업계도 담배 회사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담배 전략이라고 하는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논쟁이 확산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긴 또 일종의 기후 전략을 또 얘기하는 거죠. 자, 석유화학 산업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발생한다는 과학자설 밝혀지자 석유화학 업계는 담배 유해성을 부정한 과학자들을 그대로 섭외해서 자, 웬일이야. 기후 위기를 부정한 주장을 퍼뜨리도록 했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담배 유해성을 부정한 과학자들이죠. 자, 그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기후위기가 과장됐다. 심지어 기후위기는 호구다. 라고 해서 또 다른 담배 전략과 유사한 기후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 담배 전략을 먼저 얘기하고요. 이 담배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서 물론 기후 전략이란 말은 없지만 기후 논쟁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것을 그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글쓰기는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러나 지구 시스템과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가 더워지고 있으며 주된 원인은 인간 활동이라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 과학자들과 대비가 되고 있는 거는 지구 시스템과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야. 이 가짜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성을 활용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잘못 오용해서 지금 사용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것과 대비가 되는 게 진짜 과학자들이죠. 지구 시스템과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자 뭐라고 합니까? 기후 위기가 있다.
이는 여러 설문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후위기론자들의 그런 나타난 결과이다.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이죠. 그럼 이거는 가짜 과학자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야, 과학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라고 논리를 펴니다.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후가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그건 인간 책임다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적 사실을 다수결 투표를 결정할 수 없고 역사에는 소수 의견이었다 나중에 정설로 받아들인 과학 이론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 이때 소수 의견 바로 뭐죠? 기후 위기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후 위기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이 다수가 아니지만 언젠가는 정설로 받아들여질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과학자들을 굉장히 지금 혹독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구 시스템과 기후변화는 너무나도 큰 주제이며 오랜 기간 데이터가 누적되어야지 전부가 드러난다. 만약에 요거 기후변화가 실제한다면 지구가 다양한 방법으로 포착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포착이 된다는 거죠. 좀 이따가 1번에 4번이 이것의 대우죠. 포착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실제하지 않을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과학자들은 이런 지표들에 관한 독립적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만약에 100명의 과학자가 응했다면 100가지 세부 지표가 축적이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독립적인 지표들은 자, 모든 결과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학자들의 연구는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이 다수결 투표라고 하는 거는 기후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된 누적에 의한 과학적 합의이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어렵지 않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게 되면은 야, 기후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 투표에 불과해. 과학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짜 과학자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진짜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야, 이거는 다수결이 아니라 검증의 누적에 의한 과학적 합의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 쓴 사람은 이걸 지지하고 얘를 지금 비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은 글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아까 제가 설명했고요. 자, 7번 문제의 두 번째. 미국의 담배 회사들은 석유화학업계 전략을 벤치마킹했다. 아니죠. 석유화학업계가 담배 회사들을 벤치마킹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선호를 바꿔놨죠. X. 자, 세 번째. 다수결 투표와 과학적 합의는 모두 누적된 검증에서 이루어진다. 아니죠. 다수결 투표와 과학적 합의 자체가 대비항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비교항으로서의 모두란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학적 합의 같은 경우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적된 검증이죠. 다수결 투표는 누적된 검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지가 않죠. 마지막. 기후변화의 지원과 다양한 방법으로 포착되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후변화가 존재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의 지원과 포착되었을 것이다. 이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를 했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갖다가 대우로 만든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초성 맞추기인데 이거는 이제 카페 이벤트죠? 자, 카페 이벤트 들어갑니다. 카페 그 인증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나는 2026년에 자, 이게 뭘까? 자, 카페 인증 이벤트입니다.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이죠?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자, 샷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당연히 꼭 합격한다잖아. 그치? 근데 저는 이거 보면은 예전에 그 아기 동영상을 본 게 있어요. 아기들이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뀨 그러잖아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나는 2020년에 뀨 합격한다. 알겠습니까? 자, 초성 맞추기 여러분들 카페 바로바로 인증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뀨 합격한다. 그쵸? 그게 애기들 동영상 요즘 너무 귀엽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 아이고 그쵸? 뀨. 그렇죠. 흑흑 아유 귀엽다 막 이런 어떤 저기 좀 아니에요. 저주토끼님 뀨 합격한다가 아니라 꼭 합격한대요. 꼭 합격한다. 꼭 합격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꼭 합격한다. 다짐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나타난 논리적 오류와 같은 유형의 오류에 해당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자, 봅시다. 가짜 과학자들과 담배 회사들의 영합전략. 바로 뭐가 되겠죠? 가짜 과학자들은 뭐야? 뭐가 아니죠? 그렇죠. 이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마치 자신의 다른 분야에 있는 명성을 이용해서 기후나 아니면은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잘못되게 대중들을
오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세요.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인기요리사가 술이 혈액순환이 좋다고 한다. 따라서 술은 건강에 이롭다. 인기요리사는 요리를 하는 데에서 자신의 명성을 얻은 사람인데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검증받지 못한 의학적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깜짝 퀴즈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매일 술을 마시는 우리 아버지는 장수하셨다. 다른 술은 건강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아니, 주변에 보면 진짜 한평생 술 많이 드시고 담배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피우셨는데 정말 건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수한 특징이죠. 하나를 보고 그렇죠. 전체를 일반화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뭐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성급한 일반 오류죠. 아니 잠깐만. 투고님께서 지금 갑자기 이걸 보더니 그렇죠. 내 남편이라고 지금 하셨어요. 내 남편. 남편분이 그러시군요. 아, 그래도 뭐 다행이죠. 그러면은. 근데 좀 건강 생각 좀 줄이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깜짝 퀴즈 들어가도록 합니다.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않다. 따라서 술은 건강에 좋다고 봐야 된다. 자, 요거 오류의 명칭을 빨리 올려주세요. 시작. 선택지 2번에 오류의 명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도토리님. 오, 1등. 무지의 후산으로. 오케이. 와. 동달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지금 너무 지금 막 저기 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분들께 자, 합격.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통달글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시험 당일날 정말 찍는 문제까지 타 과목도 5점 이상씩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무지에 해당하는 오류입니다. 무지의 호산 오류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 아니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결정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대. 그럼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없다는 거잖아. 알 수 없다는 거를 그때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 무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알 수 없음을. 근데 조금 약간 번역이 이상하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알 수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론 냈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잘 푸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좀 맞춰주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앞으로 더 그렇죠? 점수가 더 오를까 생각하시고 오늘 통닭을도 못 받으셨던 분들도요. 선생님 마지막에 소장님 또 뭐 퀴즈가 있나요? 끝까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완전히 물질주의, 상품주의로 그냥 빠져버린 선제국어 라이브 끝까지 집중해서 관람을 해주시기. 관람이 아니죠. 관람이 아니라. 아니 무슨 관람이야. 수업을 관람하면 안 되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도 아니고요. 그렇죠? 열심히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있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이 술을 긍정 생각한다. 따라서 술은 건강에 좋다. 이거는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죠. 왜냐면은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양적으로 충족되었다고 해서 질적으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탐욕의 라이브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자 마지막 퀴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따가 퀴즈 제가 마지막에 하나를 더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연말이니까 선물을 푸짐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2026년 시작하면서 선제국어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결승선 교재 3명에게 증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못 뽑겠어요. 수장님께서 좀 뽑아주세요. 자, 선제국어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수장님께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을 보면서 글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희진님. 희진님.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안 보여요. 그냥 글만 읽어보려고 하겠습니다. 무지라이프님, 로지라이프님. 그리고 뭐 국가일품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밥심님.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지금 3분을 뽑아주셨는데 제가 왜 뽑아달라고 했냐면은 이 아이디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글을 좀 못 읽어요. 그래서 잔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 당연하죠. 잔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면서 그렇죠. 그리고 구급 공무원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이 모든 소망들이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라이브, 또 합격의 해를 남겨둔 그런 어떤 라이브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이렇게 찡하네요. 그리고 건강하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파이널이잖아요. 근데 결승선 시작하면서 진짜 파이널인데 이때 몸이 아프면 진짜 그 너무 소중한 시간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잘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저도 진짜 비타민 챙겨 먹고 좀 운동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겨울 우리 정말 같이 달리면서 문풀 달리 통해서 이겨냅시다. 이겨내서 반드시 합격을 좀 빨리 품에 안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께 결승선 규제를 증정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10번 문제가 끝난 다음에 제가 깜짝 이벤트 퀴즈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 글의 논지에 대한 평가를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주요 지표들 사이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면 이 글의 논지는 강화된다. 아니 지금 뭐라고 되냐면은 과학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그쵸,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이 일관된 방향으로 모아준다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검증의 누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검증이 누적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존재한다, 검증이 누적되지가 않겠죠? 이 글의 논지를 반박하게 되는 것이니까 약화가 되겠죠. 자, 2번이 뭐예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는 과학자들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 요즘에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약화는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 얘를 그쵸, 검증의 누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관으로 처리하는 게 더 맞다 생각해요. 왜 그럴까? 기후위기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으로 뭐가 안 돼서 검증이 된 건 아직까지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자 양이 늘어나면서 얘가 검증이 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일관되게 이 문제가 바로 뭐다?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일관된 방향으로 인정이 돼야 되죠. 검증이 누적이 돼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약화는 아니지만, 약간의 요 같은 약화는 아니지만 무관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요 문장의 의미가 약간 중의적이긴 해서 우리가 그냥 약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든 간에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검증이 누적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 강화가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답은 아니고요. 세 번째, 상현 연구진이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해야 과학적 정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일관성 있는 데이터로 누적이 돼야 되죠, 결과로. 그러면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가 되니까 자, 이거는 강화된다. 당연히 답은 3번이 되겠죠. 마지막에 네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위성 관측, 해양 측정, 비관 분석 등 서로 독립적인 자료들이 일관되게 지구 온난화를 보여준다. 그럼 이 글의 논지는 뭐가 되겠어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린이 강화라고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에 따라서 무관인지 강화인지 무관인지 약한지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문장이 약간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선지 약간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그거를 답으로 해서 그렇게 이 킬러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요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3번이 강화가 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맞지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아까 문제를 풀다가 이제 답이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라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들은 과학자 단체의 높은 지위를 역임하고 권위를 가진 명망 높은 과학자들이었다. 이때 그들이 바로 뭐야? 담배 회사에 그쵸, 협조한, 그래서 담배 전략을 그쵸, 구사했던 그런 어떤 대중들을 오도했던 과학자들이죠. 따라서 정답은 C와 D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을 문제였고요. 자, 끝에 항상 제가 한 문단으로 요약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학생분이 똑같이 선생님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항상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눈만 빠르게 이렇게 읽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글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편의 긴 글을 장악을 해서 뇌에 그 정보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는 철저하게 통합적인 사고로서 가능하고, 그것의 출발점 바로 요약한 능력이에요.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요약해서 뇌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훈련은 어떻게 보면은 통합적 독해 능력을 신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빠르게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글을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장악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장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요약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그 오늘 나름 즐거웠던 또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했던 연말 특집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7시 라이브를 한번 진행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즉석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근데 너무 이제 학습과 관련이 없어가지고 그냥 연말 특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약간 응원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 연말이다 보니까 좀 이따가 뭘 할 거예요. 이거 너무 폭이 넓나요? 자, 제가 조금 이따가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소장님 준비해 주세요.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자, 여기 카메라 나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세요. 네. 자, 새해 인사, 노래, 응원, 박수, 춤추기? 뭐 김도릴 노래 부르기, 새해 인사? 자, 저기 희진님, 오케이. 자. 자, 여러분들 짝 보이세요? 자, 연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합격에 정말 기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 요술공주 주주인가요?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약간 창피합니다. 이건 좀 저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장님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이거는 해피 합격 필이라고 합니다. 부는 건가요, 이건요? 담배인가요? 담배 아닙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거 담배 피라고 준 것 같은데요? 담배입니다. 합격의 담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격의 담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담배 질문과 함께 자, 담배를 좀 많이 이렇게 합격 담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찌되든 간에 약간 여러분들 좀 힘내라고 제가 머리띠를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창피해서 좀 빼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말이에요. 그래서 연말이면은 이제 사실 수험생분들끼리 저희가 사실 밖으로는 얘기 못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그런 생각 들 때 되게 많죠. 내가 제대로 하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공부를 하나? 나만 이렇게 문제를 풀 때마다 매번 틀리고 문제를 틀렸던 문제 또 틀리고 이렇게 제자리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실력이 제자리 걸음을 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쪼개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력이 다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느끼게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험은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항상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항상 그쵸 내가 원하는 모든 목표를 다 달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시간을 좀 헛되게 보낼 때도 있고요. 때로는 틀렸던 문제 또 틀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멍 때리다가 시간 다 그냥 낭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합격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점을 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성이 안 찰 때도 있고 이 가끔 가다가는 여러분들께서 그쵸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할 때도 있죠. 그럼 가끔 가다가는 내가 이렇게 수험이라고 하는 시간 집중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그렇게 슬럼프에 잠깐씩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바로바로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라이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을 돌아보면은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험에 떨어져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면접에서 탈락하셨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성적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좌절감을 좀 맛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험은 노력한 만큼 언젠가는 빛을 발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그 성실함으로 쌓아 올리는 이 수험의 그런
진리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합격할 때까지 내년에 4월 시험 또 6월 시험 볼 때까지 선제국어 7시 라이브가 항상 같이 해요. 그래서 혼자가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2025년 잠깐 뒤돌아보게 되면 후회할 일도 되게 많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후회할 일도 많지만 자랑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정말 내 자신한테 너무 기특한,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한 그런 어떤 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2025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한 해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바보야라는 생각도 가지겠지만 그런 시간 이제 다 여러분들 흘려보내시고요. 우리 2026년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진 나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같이 합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힘내시고 우리 2026년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말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다. 그걸 믿으시면서 선제국어 문풀 라이브와 함께 합격량에서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합격의 담배라고 할까요? 합격의 담배를 자, 합격의 기운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함께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요. 선제국어가 2026년의 새해도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월 5일 결승선 개강맞이 라이브 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개강맞이 라이브 끝난 다음에 제가 숨차지만 7시 라이브 첫 번째 2026년도 라이브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한 해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